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라주는 누나 레지나TV입니다. 여름에 제 채널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시작이네요. 제 업의 특성상 가을이 조금 바쁜 계절이라 그런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에 마지막 12월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도 잘 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으셔서 또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올 한 해 돌아보시고 마무리도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활기차게 새로운 계획과 벅찬 가슴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31일 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고 임대인들도 임차인들도 그리고 또 매수를 원하셨던 분들이나 또 매도를 원하셨던 그런 매도인 분들도 아마 혼란이 많으셨을 텐데요. 새로이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구할 전셋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전셋집을 구하다 보니까 또 없어서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있던 집에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를 해서 또 2년을 또 연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집을 구매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하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또 그 집에 또 이사 들어가는 날짜가 2년이 늦춰지게 되면서 어떤 그런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아서 있는 동안에 또 호가 자체가 너무나 매주마다 상승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10월, 11월 가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법 하나가, 서민들을 위한 법 하나가 그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또 적용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매매가 자체가 전세가보다는 올라가야 한다는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제가 있는 이 대구 지역에 제가 사무실 있는 이 월배 지역도 서울과 다름없이 매주 상승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시세 동향을 매달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아마 봄까지도 제가 이 매달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개정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정리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개정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편, 레지나TV가 알려준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혜택이라 불러다오. 자, 기간에 대한 것과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서 그런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혜택 1번 2+2. 자, 2년 살고 2년 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살았더라도 최대 4년까지는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놓은 거고요.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1년에서 계약기간 2년 보장이 바뀐 후로 거의 30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혜택 2,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살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은 가능하다. 즉, 법 시행 전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연장이 되어서 더 살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어서 총 6년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없이 임대인, 임차인이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계약사항 그대로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변동 없이 난 더 살겠다. 그런 내용을 서로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이 지나서도 서로 별말 없이 그 시기가 지나서 또 이제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별탈 없이 4년을 살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계약기간 내내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년도 될 수 있고 8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에 대한 보장을 크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혜택 3, 임대료 상한선 5%만 올릴 수 있다. 즉 1년에 보증금이 1억이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 올해 가을에 전세 가격이 근 1억에서 1억 5천까지도 상승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런 혜택을 보시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을 구하지 않고서도 같은 집에서 이제 주거 안정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4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해서 2년을 더 살고 4년을 살 때까지는 임대료 상한선을 지켜서 그 전세금이라든지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데 4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모아서 그 집에 더 살고 싶을 때는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와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인기 있는 지역들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갑자기 올려줘야 되는 또 그 올려줘야 되는 전세 보증금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임대인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편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주요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정임대차보호법 설명 중에서 제가 2편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부분도 꼭 숙지를 하셔서 계약갱신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 임대인과 알고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개정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2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